안녕하세요,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레깅스를 촬영한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왔습니다. 레깅스를 두고 일상복으로 입어도 뭐 상관없다, 이건 괜찮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아니다, 일상복으로서 입긴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분은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서 버스 단말기 근처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때마침 그 모습을 본 가해 남성이 어떤 의도에서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각대로 그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요.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그런 촬영 장치를 통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약간 처벌이 센 범죄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레깅스 입은 여자를 찍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여자분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레깅스를 입은 여자의 하반신을 찍은 것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냐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엇갈리는 판결이 났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일까요? 레깅스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일상복이기 때문에 단순 옷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약간의 신체 굴곡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법원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신체가 맨살이 노출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성적인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 여성분의 신체를 보고 어떤 성적 욕망에 이끌려서 촬영을 시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도 촬영을 당한 이후에 어떤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라는 그런 항의를 했다는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심은 어떻게 보면은 레깅스는 일상복이긴 하지만 어떤 선정성, 민망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촬영한다라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2심은 무죄 판결을 했을까요? 2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여성분을 촬영할 당시에 엉덩이나 어떤 종아리, 어떤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했는데요. 가해자가 어떤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 그대로 하반신을 찍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어떤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건 레깅스는 일상복일 뿐이다 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전에 스키니진이 한참 유행을 했는데 레깅스를 입는 것은 일상복, 약간의 생활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찍은다 해서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엇갈리는 판결들이 막 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레깅스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갑론을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1심에서는 레깅스 자체가 어떤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화될 수 있는 신체라고 본 것이고, 2심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일상복일 뿐이기 때문에 뭐 스키니진과 뭐가 다르냐, 그것은 신체 노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노, 공포, 이런 모욕감 등 다양한 그런 형태의 감정들이 성적 수치심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레깅스를 입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촬영을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은 대법원에서 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가 레깅스를 입는 것은 어떤 일상의 편안함 그리고 개성의 표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입는 건데 그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레깅스를 입고 말고 민망하고 말고 이런 논란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내 의사에 반해서 내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범죄로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도 어떤 성적인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모욕감, 화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레깅스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말고의 그런 문제보다도 내가 의사에 반해서 내 신체를 찍혀서는 안 된다. 이것에 방점을 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여러분들과 사회 현상이 또 법적인 이슈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레깅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첨예합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 어려워서 처음에는 유죄로, 두 번째로는 무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내린 법원의 결론을 봤을 때는 이제는 레깅스 자체가 일상복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법원의 취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내 어떤 개성의 발현 그리고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레깅스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범죄는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레깅스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